가족법인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세무 처리를 잘했다면 조사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엉망으로 처리하다간 100% 세무조사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요즘 세무업계에서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보여지는 방식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도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탈세를 했다는 보도가 되었고 아직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반증을 하듯이 요즘에는 해외 주식 투자도 가족법인으로 하고요. 가업을 승계하려는 절차도 다 가족법인으로 하시거든요. 이렇게 각광받는 가족법인 어떻게 잘 운영해야만 세무조사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확률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장부를 기록해왔는지 흔적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NTX는 생각보다 정교하고 분석 능력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아서 조사가 안 나온다는 안심보다는 특별한 단서에 발목을 잡혀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법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흔적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법인카드의 결제 패턴을 한번 살펴보세요. 백화점을 자주 가거나 골프장을 빈번하게 가고 해외여행지에서 카드를 많이 쓴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선물을 사기 위해 당연히 백화점에 들를 수 있죠. 그런데 빈번하게 백화점에 드나든다면 업무라기보다는 사적 경비로 봐서 눈에 띌 확률이 높습니다. 골프장도 가셔도 되겠죠. 골프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자주 간다면 사실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요. 해외여행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가족 간의 여행 중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직원들과 함께 간 거다. 그 직원이 가족일 뿐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족법인에서 해외 출장을 갈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는 가족여행입니다. 이렇듯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결제는 충분히 조사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썼던 사적 경비들이 모여서 가산세가 붙고 그래서 2배의 세금이 되고 대표자나 가족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쓴 비용의 70% 이상은 세금으로 다 토해낸다는 점이죠. 작년에 법인세 신고 끝나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안전하게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3년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비해야만 하죠.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건비 문제도 있는데요. 설마 유학 중인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해 놓지는 않으셨죠? 출입국 기록도 조회할 수 있는데 만약 직원으로 일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도 직원으로 등재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나 자녀를 회사에 직원으로 두어서 가공인건비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많이 추징이 되고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도 많이들 알고 계셔서 예전보단 줄어든 편입니다. 가족이 실제 업무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결의서, 업무와 관련된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고요. 이름만 올려두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됩니다. 주주는 일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가공인건비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또한 만만치 않으니까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가족법인의 주식은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가족들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시가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주식을 가족 간에 사고 판다면 내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주더라도 측에서 과세 이슈는 없는데 단순한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정확한 시가에 맞는지 체크해야만 합니다. 만약 법인 장부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직권감정평가 이슈도 있다 보니까 무분별한 증여나 주식 양도는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국세청에서 따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격하게 변동되는 이익률도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익률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아닌 경비 처리가 좀 더 많이 된 경우에는 조심하셔야만 하죠. 정직한 장부를 작성하고 미리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성실한 태도가 가장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세무조사는 예방할 수 있으니까 가족법인의 운영에 대해 약간의 위험성과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검토 후에 방향성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가족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또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